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밤 11시 복도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섭니다. 김지은, 35세, 결혼 5년차 며느리. 그녀는 시어머니 방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밤 같은 시각, 지은은 또다시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섭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에도 10분. 이것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일장 평범한 일상. 6개월 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은이 시어머니 박선영에게 아침상을 차려줍니다. 고맙다, 지은아. 선영은 70세.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그럴까?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선영은 웃습니다. 지은의 남편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준은 아내에게 뽀뽀하고 나갑니다. 나도 회사 가봐야 해요, 어머니. 그래, 잘 다녀와. 지은도 출근합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장 이상한 징조. 그날 저녁,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노크. 어머니 계세요? 아, 지은아. 들어와. 문을 엽니다. 선영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은은 걱정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민준이 말합니다. 응,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선영의 밥그릇은 반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우시는 걸까? 3장 엿듣기의 시작. 다음 날 밤, 지은은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11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 지은은 궁금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은 매일 밤 11시에 시어머니 방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소리, 흐느끼는 소리, 미안해, 용서해줘. 이 정도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 단서 발견.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쓰인 이름, 박선영 귀하.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 누구지? 지은은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민수. 지은의 남편 이름은 민준. 민수는 누구? 지은은 더 많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수.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걸까? 오장 진실을 향해. 그날 밤, 지은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응? 형제 있어? 응? 없는데. 외동이잖아. 정말? 형이나 동생 없어? 없어. 왜? 아니, 그냥. 지은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누구? 왜 남편은 모르는 걸까? 밤 11시, 지은은 또다시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보고 싶어.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 시어머니가 밤마다 우는 이유, 그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민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자녀, 역시 없었습니다. 지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6장 옛 사진. 주말, 지은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출장으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옛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네. 어머니 젊으셨을 때 궁금해서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 지은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선영의 사진들, 결혼 사진, 아기를 아는 사진. 이게 민준이에요? 응. 아이가 자라는 사진들. 돌, 100일,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떼어진 흔적, 누군가의 사진이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진이 있었나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냥 잘 안 나온 사진이라 뗐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7장 우연한 발견. 일주일 후, 지은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 환자와 선영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유, 박 선생님 아니세요? 어머, 최 선생님. 둘은 옛 동료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한 20년 됐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잘 있어요? 최 선생이 물었습니다. 응, 잘 있어. 둘 다? 순간 침묵.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응, 둘 다. 둘? 지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떻게 돼요? 민수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아니야. 괜찮아. 나 진료 시간 됐나 봐. 선영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은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민수, 큰아들. 그렇다면 민주는 둘째? 하지만 민주는 외동이라고 했는데? 8장 질문.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응? 아까 그분이 민수라고 하셨는데.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큰아들 민수라고. 어머니, 민수가 누구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걱정됐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본 걸까? 밤 11시. 지은은 또다시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선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9장 남편과의 대화. 다음 날 밤,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너 정말 형제 없어?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민수라는 이름 들어봤어?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 모르는데. 어머니가 밤마다 우셔. 응? 왜? 민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민주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한 달 넘게 계속.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물어볼게. 10장 고백. 주말. 민주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민수가 누구예요? 선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지은이가 들었대요. 어머니가 밤마다 우신다고. 선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침묵 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내 형이야. 형? 응. 쌍둥이 형.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나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어? 미안해. 숨겼어. 왜요? 왜 숨기신 거예요? 선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1장 30년 전의 비밀.
너희가 태어났을 때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쌍둥이였어. 민수와 민준. 우리는 가난했어. 아빠는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민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 하나는 입양을 보내자고. 나는 반대했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빠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 입양 가정을 찾았고 계약서를 썼고 민수를 보냈어. 생후 6개월 때 선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내가 민수를 안고 입양기관에 갔어. 민수는 울지도 않고 날 보고 웃었어. 내가 마지막 뽀뽀를 하고 손을 놨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선영은 흐느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12장 이후의 삶. 입양 보낸 후 선영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매일 밤 울었어. 민수 생각하면서. 아빠는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 나는 너한테 형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어. 어떻게 말해? 우리가 내 형을 버렸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야. 변명이야. 나는 엄마야. 지켜야 했어. 10년 전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요? 입양 기록을 통해 친부모를 찾은 거야. 민수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다고. 하지만 나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죄책감에. 민수는 이해한다고 했어. 그리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못했어. 3년 전 선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13장 찾아야 한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형을 찾아요. 응? 형을 찾아야죠. 내 쌍둥이 형인데. 하지만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찾아야 해요. 그래도 민수가 거부하면 어떡해.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형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건 10년 전이야.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우시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 이제 용기를 내세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장 수소문. 다음 날부터 민주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35년 전 입양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라 어렵습니다. 제 쌍둥이 형입니다. 찾고 싶어요. 그래도 규정이 막막했습니다. 민주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쌍둥이 찾기, 입양 자녀 찾기, 여러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준아, DNA 검사는 어때? DNA? 응. 요즘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 거기 등록하면 친척 찾을 수 있대. 그래? 한번 해볼까? 민주는 즉시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5장 연락. 한 달 후 민준의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DNA 매칭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치율 99.9%, 일란성 쌍둥이로 추정됩니다. 연락처 10-.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 민준과 비슷한 목소리. 저기,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혹시 최민수 씨이신가요? 침묵. 긴 침묵. 어떻게? 형님, 맞으시죠? 민수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동생. 민준도 울었습니다. 형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16장 재회.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 민준과 지은 그리고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 최민수. 민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님, 민준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35년 만의 재회.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민수야. 선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17장 민수의 이야기. 카페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랑이 넘쳤죠. 제가 입양하라는 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선택해서 가족이 됐다고 하셨죠.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민주는 기뻤습니다. 형님이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응.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 친부모님이 누구신지. 20대 때 찾기 시작했어. 입양 기록을 추적했고 10년 전 어머니를 찾았어. 민수는 선영을 봤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놀랐어요. 민준이랑 닮았더라고요. 아, 제가 민준이를 닮은 거구나 싶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울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답장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시다는 거 알았으니까. 선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18장 가족.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입양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때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었을 거예요. 양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제 아이들도 없었겠죠. 어머니가 하신 선택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선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어머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다 가족이에요. 19장 엿듣기의 이유. 며칠 후 선영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왜요, 어머니? 내가 엿들어줘서. 지은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응, 다 알았어. 죄송해요. 엿듣다니. 아니야. 고마워. 선영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야. 민수도 못 만나고 민준이도 형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걱정해주고 신경 써줘서 이 일이 해결된 거야.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너는 우리 집의 천사야. 그런 며느리를 둬서 내가 행복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0장 첫 모임. 주말. 민준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민수의 두 아이, 초등학생 딸 하윤이와 아들 준서.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아, 준서야. 이분이 할머니야. 민수가 선영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은 손주들을 처음 안았습니다. 민수의 아이들, 자신의 손주들. 어머, 너무 예쁘다. 선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은과 수진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 자, 다들 앉아요. 와, 맛있겠다.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잠깐.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요. 다 같이. 좋아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선영을 중심으로. 왼쪽에 민준과 지은, 오른쪽에 민수와 수진, 그리고 앞에 아이들. 하나, 둘, 셋.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35년 만에 완성된 가족. 21장 양부모님.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양부모님을 만나 보실래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양부모님을? 네. 부모님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내가 무슨 얼굴로? 어머니, 부모님은 어머니께 감사하대요. 감사? 네. 민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민수의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강희로 박미숙 부부. 60대 중반의 따뜻해 보이는 부부. 안녕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개 드세요. 1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민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민수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미숙도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선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버렸는데. 아니에요. 1호가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보내신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선영은 울었습니다. 두 부부는 선영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2장 할머니의 변화. 그 후로 선영은 변했습니다. 밤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 3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의 집이나 민수의 집.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모부, 삼촌, 서로를 부르며 뛰어놀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지은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매일 밤 내 방문 앞에서 걱정해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지은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23장 진짜 이유.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지은이가 왜 어머니 방을 엿듣기 시작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민수도 물었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5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 후로 아빠랑 둘이 살았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우는 그 모습이 그냥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선영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은이 힘들었겠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진짜 엄마처럼.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몰랐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24장 봄.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 선영, 민준과 지은, 민수와 수진, 그리고 아이들 하윤과 준서, 양부모님 1호와 미숙, 모두 함께. 할머니 여기 앉아요. 아이들이 자리를 펼쳤습니다. 돗자리 위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와, 맛있겠다. 먹자.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아들 2, 며느리 2, 손주 2, 그리고 민수를 키워준 은인들. 행복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 민수를 버렸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민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민준이도 잘 자랐고, 모두가 행복하니까. 민수와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들아.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던 이유. 그것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5장 1년 후, 이듬해 봄. 선영의 집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영의 7번째 생일.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껐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에요? 비밀이야. 선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식사가 끝나고 선영은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거. 선영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지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너는 우리 집의 천사니까.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을 거야.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6장 새로운 시작. 여름. 민수의 양부모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선영의 집 근처로.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좋아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두 부부는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저 행복해요. 선영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잘 자랐죠? 1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우리가 고맙죠. 아들을 주셔서.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복이 더 컸습니다. 27장 가을의 고백. 가을. 민준과 지은이 선영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지은이 웃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손주가 또 생기네. 선영은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이면 민수라고 지어도 될까요?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이름. 이제는 행복한 의미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선영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8장 출산. 이듬해 봄. 지은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이름은 민수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최민수. 선영은 손자를 안았습니다. 35년 전 보냈던 민수.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민수. 이제 또 다른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큰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제 이름을 물려받았네요. 괜찮아? 당연하죠. 영광이에요. 민수는 조카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잘 자라라. 삼촌이 많이 사랑해 줄게. 두민수. 35살과 0살. 가족은 웃었습니다. 29장 완전한 가족. 여름.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할머니 선영. 큰아들 민수 가족. 둘째 민준 가족. 양부모님 1호 미숙. 총 11명의 대가족.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선영은 웃었습니다. 35년 전 나는 절망했었어. 아들을 보내고 평생 죄책감에 살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 모든 게 기적 같아. 지은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만든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랑이 만든 기적이지. 30장 2년 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의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이름은 지은. 어머니 며느리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진짜 지은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우리가 고맙죠. 모두가 모였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거실이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찍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하나, 둘, 셋. 찰칵. 완벽한 가족 사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에필로그. 그 이유.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딱 3년. 내가 처음 어머니 방문 앞에서 엿들었던 날부터.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사람들은 묻는다. 왜 엿들었냐고. 나쁜 며느리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게 나를 매일 밤 그 방문 앞에 서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았다. 이제 어머니는 밤에 우시지 않는다. 대신 웃으신다. 손주들 이야기를 하시며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안다. 사랑은 엿듣는 것도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사랑이니까.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5년 후. 선영은 75세가 됐습니다. 손주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수의 아이 셋, 민준의 아이 셋.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선영의 집에 모였습니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 이게 현실이지. 선영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 고마워. 5년 전 내가 내 방문 앞에 서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혼자 울고 있었을 거야. 민수도 못 만나고 이 행복도 몰랐겠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특별해서 가능한 거야. 우리 집의 천사.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가족들. 완벽한 크리스마스. 완벽한 가족.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시어머니 방문 앞. 매일 밤 엿들었던 며느리. 그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 끝.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침묵 속에 숨겨진 아픔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 지은이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음. 그 작은 용기가 35년의 비밀을 밝혀냈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침묵 속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당신 가족에게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